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19회차 승무패도 유로 예선 14경기입니다. 제가 밤을 새서 분석을 한 관계로 목소리가 많이 깔아앉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난 18회차는 최종 픽 공식으로 계산하면 승률과 구매율 순위 중 3순위가 7번 경기 불가리아 대 몬테네그로 경기에서 불가리아의 패로 하나가 나왔고요. 2순위가 2번과 5번 경기가 2경기 나와서 거의 이변이 없는 회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등 적중자가 무려 216명이 나와서 1등이 720여만 원씩을 받았는데요. 2등 적중 금액은 72,000원이었을 정도로 거의 보기 힘든 다 적중자 회차였습니다. 저는 2순위 5번째 경기 슬로바키아 대 룩셈부르크의 경기는 단통무로 맞췄는데 나머지 이변을 봤던 4경기가 틀려서 10개를 맞추는데 그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제 픽에서 5개의 투폴픽 중에서 본인의 픽을 하신 갬블러가 계신다면 1등까지도 적중자가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적중 금액은 적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이변이 크게 없다면 적중 금액이 크지 않아 1등 이외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픽은 항시 이변을 잡기 위한 모험에 중점을 둔 픽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19회차도 전력차가 큰 팀들 간의 매치가 많아 지난 회차와 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2회 연속 그런 경우가 생길 확률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14경기 국가들이 대부분 2차전을 하기 때문에 1차전 결과에 따라 2차전을 준비할 것으로 보여 이변이 생길 수 있을 확률이 지난 18회차보다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8번 경기부터는 1차전이 제가 분석하는 동안 1차전을 치르는 경기들이 대부분이라 제가 분석하는 동안 1차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분석 중에도 경기를 보면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곧 구독자 1000분이 되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무료 멤버십을 만들어 밴드나 단톡방을 개설할 예정이고 제야 고수분들의 픽도 공유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제1경기 아일랜드 대 프랑스. 피파 랭킹 47위 아일랜드 대 3위 프랑스의 경기입니다. 한편 B조는 전통의 강호 듀오 네덜란드 프랑스, 복병 듀오 아일랜드 그리스가 함께 들어가며 C조와 함께 이번 예선 죽음의 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선임에도 불구하고 유로 챔피언 경험국이 무려 3팀인데요. 물론 이 중에서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2장의 직행 티켓을 가볍게 가져가는 것이 유력해 보이고 이들이 아일랜드와 그리스에게 쉽사리 승리를 챙기기는 조금 빡세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이에 낀 지브롤터는 승점은 고사하고 득점 자체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나마 그리스는 리그 C에서 우승하며 플레이오프로 가는 기회는 있다는 게 유양거리입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지난 유로 대회 예선에서는 독일과 같은 조가 되어서 죽음의 조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프랑스를 2포트로 만나면서 또다시 죽음의 조에 편성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2 피파 월드컵 카타르 지역 예선에서도 노르웨이, 튀르키예와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쳤기에 네덜란드는 3연속 힘든 예선을 경험할 공산이 큽니다. 아일랜드에서의 키플레이어는 프리미어리그 에버튼의 오른쪽 윙백인 세머스 콜먼과 얼마 전에 토트넘에서
AT 마드리드로 이적한 맷 도어티 정도가 알려진 선수입니다. 한편 프랑스는 1차전에서 전반 2분, 7분, 21분 초반부터 3골을 폭격해 네덜란드 수비진을 초토화시키고 후반에 프랑스의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된 음바페가 쐐기골까지 추가로 넣어 4대0으로 여유롭게 승점 3점을 가져가면서 빅매치라는 평가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2022 피파 월드컵 카타르를 끝으로 루이 파날 감독의 사태가 네덜란드에게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그나마 네덜란드 골키퍼 야스퍼르 실레선의 선방이 없었으면 더 먹혔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덜란드는 초장부터 본선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전 참패의 굴욕은 잊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지브롤터를 상대로 대량 득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양팀 친선 경기에서는 프랑스가 2대0으로 승리했던 상성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일방적인 우세가 예상되고 1차전 승리한 프랑스로서는 여유 있는 2차전을 맞아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터운 스쿼드가 이를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데다가 1차전을 치르며 팀워크도 맞춰봤기에 원정 경기라고 해도 질 경기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비조 복병이 될 수 있는 아일랜드이고 홈 경기 이점도 있고 그래도 승까지는 아니래도 독식 이변을 생각해서 과감히 아일랜드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제2경기 폴란드 대 알바니아. 피파 랭킹 26위 폴란드 대 66위 알바니아의 경기입니다. 2조는 동유럽 4팀과 북유럽 섬나라 한 팀이 묶인 독특한 조입니다. 국제대회 예선에서만큼은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폴란드가 본선 진출 티켓 한 장을 차지할 것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나 간판 스타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의 노세아가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체코와 아르만도 브로야, 레이마나이라는 신성을 필두로 한 알바니아가 남은 한 장의 직행 티켓 다툼을 펼칠 것을 넘어 중간중간 폴란드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또한 가끔씩 상위팀들의 발목을 종종 잡는 저력의 페로 제도가 상위 시티 팀들에게 장거리 원정이라는 고된 일정을 선사할 예정이고 몰도바도 대량 실점을 하는 스타일의 팀은 아니라 이것들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아무리 월드컵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다지만 어찌됐건 카타르 월드컵에서 36년 만의 16강 진출에 성공하며 유로 2024의 기대감을 높여놨던 폴란드는 한 수 아래라 평가되는 체코에게 시작부터 3골을 얻어맞으며 경기 막판 다이만 시만스키의 만회골로 영봉패를 겨우 돌려놓았습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남은 알바니아, 페로제도, 몰도바의 승리 내지 대승을 거둬야 하는 압박을 가지고 남은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니아의 키플레이어는 첼시에서 뛰고 있는 아르만도 브로야인데 현재 부상으로 경기에 출장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두 팀 상성은 카타르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두 차례의 대결이 있었는데 폴란드가 2승으로 우세합니다. 1차전 폴란드 홈에서는 4대1로 대승을 했고 원정에서는 1대0으로 폴란드가 승리했습니다. 1차전에서 체코에게의 패배로 급해진 폴란드로서는 꼭 이겨야 하는 매치인데요. 홈경기로 치러지고 알바니아의 신성 브로야의 부상으로 핵심 골잡이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알바니아이기에 폴란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제3경기 몰도바 대 체코. 피파 랭킹 188위의 몰도바 대 33위 체코의 경기입니다. 2조 최약체인 몰도바는 1차전에서 페루제도와의 홈경기에서 행운의 PK를 얻어 동점골을 넣으면서 의외의 선전으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반면 체코는 전력상 2조 최강팀인 폴란드를
홈에서 3대1로 꺾으며 상승세를 타게 되었고요. 경기 시작 1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 3분 토마시 츠반차라의 연속 2골로 일찌감치 승세를 굳힌 후 64분 얀 쿠타의 추가 쐐기골로 쉽게 승리하며 조별리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양팀 상성은 없지만 전력 차이가 너무 크기에 아무리 몰도바의 홈경기라고는 하나 묵까지도 볼 수 없는 매치입니다. 몰도바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제4경기 스웨덴 대 아제르바이잔. 피파 랭킹 19위 스웨덴 대 129위 아제르바이잔의 경기입니다. 스웨덴은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 그리스와 조지아에게 발목을 잡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실망스러운 경기력으로 폴란드에게 패하며 본선 진출에 실패하더니 이후 팀 분위기가 흔들리면서 네이션스 리그마저도 강등이란 치욕을 당했습니다. 때문에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스웨덴은 본 예선에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입니다. 결국 고육직책으로 41세의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를 국대에 복귀시키는 초강수를 두었는데요. 그러나 1차전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요즘 폼이 그리 좋지 않아 첼시에서 인터 밀란으로 임대된 로멜로 루카쿠에게 35분, 49분, 83분 헤드트릭을 허용하며 무기력하게 패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도 1차전 오스트리아와 원정에서 전력의 차이만큼 4대1로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 역시 스웨덴 원정을 3일 만에 또 떠나게 되었는데요. 1, 2차전을 홈에서 치르는 스웨덴으로서는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이변을 생각하기에는 무리한 경기로 보이고요. 스웨덴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제5경기 오스트리아 대 에스토니아. 피파 랭킹 34위 오스트리아 대 110위 에스토니아의 경기입니다. 오스트리아는 1차전 홈경기에서 25분, 50분 메뉴의 마르셀 자비처에게 2골,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미카엘 그레고치에게 27분에 1골, 69분에는 또 호펜하임에서 뛰는 크리스토프 바움가르트너의 1골로 아제르바이잔을 4대1로 대파하며 F조 1위를 향한 청신호를 켰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유료 예선 첫 경기입니다. 양팀 상성은 없고 에스토니아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가 있습니다. 3승 중에는 피파 랭킹 57위 핀란드를 원정 친선 경기에서 1대0으로 누른 경기가 있는데요. 대회가 아닌 평가전 개념의 친선 경기였기 때문에 양팀의 전력이 최상은 아니었을 거로 보입니다. 1차전에 이어 홈에서 2차전을 준비하는 오스트리아의 대준운도 좋고 선수 뎁스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경기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제6경기 헝가리 대 불가리아. 피파 랭킹 40위 헝가리 대 73위 불가리아의 경기입니다. G조는 동유럽 국가들로 이번 예선에서 가장 상호 간의 이동거리가 짧은 조이며 더불어 이렇다 할 임팩트 있는 강호라 할 만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에파 네이션스 리그에서 이변을 연이어 만들어낸 상승세의 헝가리가 세르비아와 함께 조 1위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몬테네그로와 불가리아도 아주 무시할 만한 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소 전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리투아니아를 제외하곤 절대적으로 쉽게 본선 진출을 장담할 팀은 없어 보입니다. 헝가리는 네이션스 리그에서의 선정과는 달리 앞서 본선에 진출한 두 유로 대회에서는 모두 플레이오프까지 거친 끝에 턱걸이로 간신히 진출했습니다. 특히 최근 열린 2022 피파 월드컵 카타르 예선에서 전력이 하락했다는 평을 들은 알바니아에게 2연패, 폴란드와 잉글랜드에게도 이변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조 4위로 탈락한 것을 고려하면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헝가리의 본선 진출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한 가지 반가운 건 헝가리의 국대에 현재 울산 현대에서 공격수로 있는 마팀 아담이 있습니다. 작년 후반기 울산 현대로 영입되어 울산의 우승에 한몫을 해주었는데요. 이번 유로 예선에서 좋은 경기로 국내 팬들에게 보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가리아는 1차전 홈경기에서 피파 랭킹 72의 몬테네그로에게 1대0으로 패하며 조 2위를 하는데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차전은 헝가리 원정 경기가 되었는데요. 2020년 유로 예선에서 불가리아의 홈에서 헝가리에게 3대1로 패한 상성이 있습니다. 전력에 기복이 있는 헝가리와 1차전 예상 밖의 패배로 반전이 필요한 불가리아의 정신력으로 승은 어려워도 무까지는 가능한 경기로 생각이 듭니다. 작은 이변을 예측해 봅니다. 헝가리의 단통무를 예상합니다. 제7경기 몬테네그로 대 세르비아. 피파 랭킹 72 몬테네그로 대 25위 세르비아의 경기입니다. 몬테네그로는 1차전에서 조 1, 2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세르비아와 헝가리의 사이를 비집고 본선 직행 티켓을 차지하기 위한 첫 경기에서 불가리아의 원정에서 경기를 잡아내면서 조 2위 진입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축구 팬들도 잘 아는 인천에서 맹활약하던 스테판 무고사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빗셀 고베로 이적 후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출장 횟수도 줄면서 폼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번 유로 예선에서도 큰 활약은 힘들 거로 보입니다. 세르비아는 2015 피파 U20 월드컵 뉴질랜드 대회 우승 멤버들이 드디어 팀의 주축으로 올라서며 그 어느 때보다 전력이 안정되어 있다는 평입니다. 거기에 스트라이커 알렉산드로 미트로비치의 골 감각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아 헝가리가 들쭉날쭉한 모습만 보인다면 의외로 압도적인 조 1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유로 예선에서의 성적은 좋지 못한 점과 카타르 월드컵에서 또다시 조 최하위로 탈락하면서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다는 점이 흠으로 꼽히는데요. 그러나 미트로비치를 비롯해서 현재 최고의 신성으로 떠오르는 유벤투스의 두산 블라호비치가 있고 많은 선수들이 B클럽에 소속되어 있어 뎁스 부분에서 몬테네그로를 압도합니다. 상성에서도 2018년 네이션스 리그에서 2대0, 2대1로 세르비아가 승리한 상성이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원정이라고는 해도 몬테네그로가 승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그래도 과거 유고 연방과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한 개의 국가였기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남축구 대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몬테네그로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